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를 차단하는 이 두 단계, 2단계 경제금융 제재를 재개하면서 8개 예외국에 우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 향방을 가늠할 미국 중간 선거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불안한 대외 변수가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 모시고 현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로서는 이런 제재 예외국 인정 여부에 지금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예외국에서 제외가 되면 정유나 석유화 업계는 피해가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고 이제 이란 쪽으로 수출하는 업체들도 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밤 한 10시 반 정도에 이제 그 발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의 이제 사례를 보면 이제 그 우리를 예외로 인정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로 동맹국들 중심으로 해서 예외를 좀 인정해 왔기 때문에 이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지금 뉴욕타임즈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기 포함이 안 되면 이란산에서 이제 그 석유 수입이 좀 금지가 되고 그와 관련한 대금이 이제 사실은 그 이란 중앙은행 결제를 통해서 예. 우리 수출 대금하고도 이렇게 상쇄 결제하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란 쪽에서 우리 업체들이 못 받은 게 한 2천억 정도 넘는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타격이 올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외국에 인정이 된다면 한시름 놓게 되겠는데 이란산 원유 공급이 크게 줄어든다는 거는 또 부담이긴 합니다. 공급 감소로 인해서 유가 급등 우려도 있고요. 네. 향후에 유가 향방 어떻게든 영향은 받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정부 쪽에서는 큰 지장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에서 지금 그 원유 생산량이 워낙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다라고 이 얘기는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데 뭐 이란도 뭐 적지 않은 양의 그 원유를 수출을 해오던 국가라서 그 수출이 차단이 되면 국제 시장 자체에서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래서 또 다시 뭐 과거와 같이 유가 100달러 시대를 맞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시각도 일각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한편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이 미국 중간 선거에 쏠리고 있습니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지금 의회 구도에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이냐, 또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도 달라질 텐데요. 우리 경제에도 뭐 어떤 식으로도 영향이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나 또 이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금 뭐 강하게 펼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거가 당연히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역시 이제 상원 선거인데 지금은 공화당 대 민주당이 51대 49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의석이 두 석이 더 넘어가서 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역시 이제 민주당이 그 야당인데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긍정적인 효과와 이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그 이란에 대한 제재나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민주당 중심의 상원이 되면 조금 뭐 약해질 가능성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화당이 다시 한번 이번에도 이제 그 과반 의석 확보하는데 이제 성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제재 기조는 그대로 이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네. 관심이 가는 건 역시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수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극적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설 수도 있는 지금 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뭐 곧 협상을 할 것 같고 뭐 네. 그런 듯한 뉘앙스를 좀 많이 풍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상원을 이제 점하는 상황 또는 이제 하원에서도 만약에 민주당이 조금 더 뭐 압도적으로 이긴다든지 이런 상황이 오면 미국이 아마 중국에 대한 그동안의 압박 이런 것도 좀 많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공화당이 다시 이제 그 하원도 장악하고 상원도 장악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강한 기조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예, 그런 점이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좀 미칠 것이다. 또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에도 중국과 무역 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하나 걸려 있는 문제가 바로 북미 협상이죠.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일부 발목을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대북 제재를 그대로 원칙적으로 유지한다. 그 기조하에서 대화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움직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도 지금 이제 열릴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막 이런 정도 해서 일단 중간 선거 넘기고 난 다음에 북미 이제 2차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이제 가닥을 잡아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역시 이제 그 이번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공화당 강세냐 민주당 강세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뭐 공화당 강세 기조 하에서라도 아마 북미 관계는 그러니까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조금 지금보다는 제재가 완화되는 국면으로 또 북미 간의 관계도 조금 더 급진전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만약에 그 이겼다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떨까 하는 건데, 그 경우에도 역시 민주당 쪽에서는 제재 완화 쪽으로 이제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는 7일과 8일 북미 고위급 회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일단 현재로서 뭐 협상이 순조로울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평론가님은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핵 리스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핵 스케줄 관련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기간 중에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네. 이제 발언을 했고, 미국이 그걸 어떤 형태로든 뭐 좀 약간 서로 북한하고 공감을 형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리스트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이외에 다른 그 미국이 의심하고 있는 추가 시설에 대한 공개 용의도 비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 이제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마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고, 특히 이 핵 리스트와 관련해서 약간의 그 진전이 있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간 선거 전에는 2차 정상회담 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일단 이번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의 협상 결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제재부터 미국 중간 선거 그리고 곧 열릴 북미 고위급 회담까지 대회 변수가 지금 산적합니다.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